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탈당 시한을 오늘로 못 박은 가운데 지역 친박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도심에 멧돼지 출현이 잦아 인명피해나 교통사고 우려가 높지만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오는 3월 사후 면세점이 들었습니다. 면세점 근처에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소규모 면세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상품과 인테리어로 지난해만 18만 명이 찾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명품 프라자 3층에도 이런 면세점이 생깁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부터 사후 면세점으로 운영됩니다. 화장품이나 의류, 인삼처럼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소규모 한류 드라마 세트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20만 원 이하로 구매하면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20만 원이 넘으면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관광 대신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70% 정도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환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공항에서 뭐 바꾸고 이런 게 사후 면세점이 아니고 즉시 그 자리에서 환급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죠. 대구시는 면세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문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면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근처에 30-40명 정도 머물 수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 서문시장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야시장도 재개되고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면세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외지 관광객들이 서문시장 많이 찾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의 대형 화재라는 악재를 만난 서문시장.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변신을 위한 준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멧돼지 도심 출몰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떼거지로 나타나 인명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포획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동구 사복동의 도로. 멧돼지 10여 마리가 쏜살같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멧돼지가 들판이 아닌 대도시 도로에서 때로 무리를 지어 질주하는 모습은 보기가 드문 장면입니다. 마침 차량 통행이 없어서 망정이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밤 8시쯤에는 대구시 동구 유라동에서 멧돼지가 대형마트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로로 뛰어든 멧돼지가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 대형마트에 들어왔다가 갇힌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대구 도심에서 예기치 않은 멧돼지 출현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산에서 내려온 녀석들입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이면에 이제 얘들이 서식지가 자꾸 파괴되고 있거든요. 특히 짝짓기철인 11월부터 1월까지는 멧돼지의 이동이 더욱 왕성한 데다 먹이가 부족해 더 자주 목격됩니다. 멧돼지는 도심에 출몰할 경우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곤 합니다. 사람들이라든지 차가 막 빵빵 경제가 울린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당황해서 조용한 곳에 산속에 있던 애들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구시는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멧돼지 포획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획터를 거고 사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서울시는 포획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멧돼지 개체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해 도심에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공항 의성유치위원회가 어제 삭발을 하며 유치 결의를 한 데 이어 오늘은 반대위원회가 의성 안개 장날을 맞아 대구공항 이전 반대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국방부의 의성지역 주민설명회가 당초 11일에서 10일로 당겨진 가운데 이날에는 찬반 양측이 현장에서 세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방부의 주민설명회 일정은 9일 군위, 10일 의성, 11일 고령, 12일에는 달성과 성주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지사와 23개 시장 군수들은 오늘 도청에서 신년 다짐회를 갖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신년 다짐회는 새해 도정 방향 브리핑을 시작으로 시장 군수들의 새해 덕담, 희망의 큰 문 열기 퍼포먼스, 그리고 도민들께 드리는 큰절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자진 탈당 시한을 오늘로 못 박은 가운데 지역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탈당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주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은 오늘까지 자진 탈당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친박계 중진이나 현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40여 명의 의원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자신들의 거취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박계 핵심 실세인 서청원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도 이선 후퇴가 마지노선이라며 탈당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대구의 조원진 의원도 역시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탈당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비대위원장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들이 뭐 그걸 위임장을 내고 이런 모양은 좋지 않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사퇴 카드로 현 사태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출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탈당 불가 입장이 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당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친박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 버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기로 한 오는 8일까지 입장 변화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새누리당 갈등 국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거취 표명까지 이틀의 시간이 남았고 그동안 양측 간에 치열한 기싸움과 함께 물밑 접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인적 청사는 개혁보수신당의 세력 확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 결과와 후폭풍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개혁 보수신당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보수의 변화가 조금씩 일고 있는데요. 이 경북은 그 바람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경북도 상당한 변화가 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기점으로 경북도당 창당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안동의 사무실을 개소하고 발기인 면담과 입당 신청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창당에 필요한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과 발기인 모집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성 전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장윤석, 이민배 전 의원, 다수 현직 지방의원이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은 대부분 신당에 합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50대 이하 계층은 새로운 보수 정당 창당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꿈쩍 않는 경북 현역 국회의원들도 실제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친박 이쪽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지역 정서상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수적 가치를 가진 정당이 제대로 대한 세력으로 등장할 때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다시 타오를 촛불 민심이 고착화된 경북의 정치 구도를 변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용기 내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목소리들을 저희가 모은다면은 좀 충분히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권력화되고 부패한 보수는 견고하던 경북의 정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태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정치 지형의 변화도 아주 조금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해 초 영천당원 2천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려내 시의원 3명에게 자신을 지지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정희수 전 의원에게 당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당원을 회유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에게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명확하고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 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포항 북쪽의 칠포 암각화를 닮은 문양의 암각화가 포항시 남쪽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청동기 시대 영일만 일대에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김철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앞바다에서 직선으로 1.5km쯤 떨어진 야산. 이곳에서 문양이 새겨진 바위 3개가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바위에선 손잡이가 달린 칼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작은 방패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3m의 이 바위엔 희미한 형태의 다른 문양도 서너 개 더 보입니다. 친구와 등산을 하던 인근 주민이 발견한 것입니다. 바위가 이상한데 한번 볼래 그게.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딱 보자마자 안각한 줄 알고 안각하다 하고 소리 지르고 엄청 기뻤습니다. 지난 1989년 포항시 북구 칠포리에서 발견된 암각화와 같은 형태가 포항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큰 바위 주변 10m 안 2개의 바위에서도 물고기 형태 등의 암각화 대여섯 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청동기 시대의 흔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람 살기 좋았던 곳이다 하는 것. 그 흔적으로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래와 물고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달리 영일만 암각화는 추상적이어서 바위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연구 중입니다. 포항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발견 신고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새벽 진안에 발생한 경주 강진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고 2분 뒤에는 경주시 남남서쪽 1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두 차례 지진 모두 지난해 9.12 지진의 여진이라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새벽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강진 이후 560여 차례나 여진이 계속되고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에도 규모 3을 넘는 지진이 3차례나 발생했다며 월성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정치 경제적인 혼란 속에 대구시의 올해 정책 방향을 짚어본 2017 대구시정 방향은 편이 방송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계기로 김해공항을 능가하는 공항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상인들만 동의해주면 서문시장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오늘 경북교육청을 찾아 이영우 교육감과 지역 교육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과 이영우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시도교육감은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2-3개 시도는 연구학교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포항시 장기면 바닷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을 검사한 결과 AI 양성으로 판명났는데 고병원성 여부는 9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 농가 23곳에서 키우는 가금류 380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도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야생조류 폐사체와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아직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스키장 시즌권과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글을 올려 모두 39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8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은 지난해 헌혈은 23만 6,8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여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